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박경신 교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그 저작권법 네. 얘기해 주시기로 했는데 저는 저작권법 하면 일단 무슨 생각도 드냐면 논문 표절부터 생각이 들어요. 그 같은 개념인가요? 같은 개념이면서도 조금 다른 개념인데 표절하고 저작권 침해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요즘 네. 그 왜 청문회에서 4대 필수 과목이 그 위장 전입, 세금 포탈, 병역 기피, 논문 표절? 논문 표절 이거 4개더라고요. 그 4개에서 그 다 낙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학 교수들은 다 그 논문 표절에 걸린다. 네. 거의 대부분. 근데 그 표절도의 종류가 있잖아요. 자기 표절도 자기 있고 표절. 남의 표절도 있고 그거하고 또 저작권하고는 또 무슨 관계인지 저는 막 헷갈려요. 그게. 네. 그러니까 표절은 누가 언제 썼는지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 그러니까 남이 쓴 것을 그러니까 남의 썼는지 관계 없습니다. 네. 그래서 표절은 자기 표절도 문제 삼는 이유가 자기가 쓴 거라도 자기가 언제 그걸 처음에 썼는지 이것에 대해서 거짓을 얘기하는 거. 그래서 표절에 대한 규범은 연구의 진실성.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기 걸 했든 남의 걸 했든 그렇죠. 되게 이제 자기 표절을 용서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아요. 자기가 쓴 거니까. 용서를 그거는 문제 삼으면 안 된다. 왜냐면 선행 자료, 선행 연구에서 그대로 갖다 후행 연구에다 쓴 건데 그거 갖고 문제 삼는 건 좀 지나치다. 근데 이제 일단 그것부터요. 그렇죠. 그건 어떤가요? 자기 표절 문제 삼을 수 있느냐? 우선 표절은 법으로는 지금 문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왜 논문 표절이 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도덕성의 문제죠. 법이 아니고. 법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래서, 표절이라는 것이 남의 걸 갖다 써도 밑에 풋노트로 출처만 밝히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표절을 안 하는 방법은 출처 표시를 잘하면 되죠. 출처 표시를. 네. 그러면 표절이 아닌 거죠. 표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공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출처가 어딘지, 그러니까 출처가 어딘지, 그리고 출처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요것만 정확히 공개하면은 표절이라는 비난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표절도 자기 걸 갖다 쓰는 건 관계 없는데, 자기가 언제 처음 발표를 했는지, 그거를 알려주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그거 막 청문회에서 떨어질 정도로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논문을 한 편 썼는데 사실은 한 10편 쓴 걸로 자기의 이제 된다. 학계에서 자기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쓴다. 그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한 거죠. 네. 근데 그럼 표절하고 저작권 침해하고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저작권 침해는 진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풋노트를 달았든 안 달았든 공개를 했든 안 했든 남의 거를 허락 없이 갖다 썼다 이 문제입니다. 우리 왜 박사 논문 쓸 때 남의 거 허락 없이 갖다가 막스에 따르면 어쩌고 저쩌고 쓰고 밑에 풋노트 붙이잖아. 근데 막스한테 허락 안 받잖아요. 풋노트를 붙이면은 표절은 피한 건데 저작권 침해는 피한 게 아니에요. 그럼 그것도 저작권 침해가 그렇죠. 되네요. 박사는. 그리고 저작권은 사실은 논문을 못 쓰는 거죠. 우리가 특히 사회과학 같은 경우 논문 쓸 적에 되게 그 선행 리서치는 거의 학계의 주 이론들을 갖다가 껴맞추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논평 많은 논문이 이제 다른 논문에 대한 논평인 경우가 많으니까 논평을 예로 들자면 논평을 하려고 하면은 논평의 대상을 얘기를 안 하면 논평을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 논평을 한다 그러면 전쟁과 평화의 일부를 얘기 안 하고 써야죠. 갖다 논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공정한 이용이라고 해서 저작권법 원래 이제 우리나라 28조에 있었는데 그걸 더 강화한 35조도 생겼고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기가 어떤 새로운 창작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새로운 논문을 쓰기 위해서 다른 논문의 일부분을 논평에 필요한 만큼만 갖다 쓰는 거는 저작권 침해가 아닌 걸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특히 이제 문학 비평 같은 경우는 그렇죠. 원적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카피해서 쓸 수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만 갖다 쓰면 돼요. 근데 그러면 이제 저작권이 어떤 때 문제가 되는 거죠? 필요한 이상을 갖다 쓸 때.
필요한 이상 그 네, 기준이 너무 애매한 것 같아요. 애매한데 어쩔 어쩔 뭐 법에 그건 애매한 너무 게 많은데 자의적이잖아요. 그 기준을 어디로 정할 것인가는 너무 자의적이죠. 변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변형. 네. 그래서 이제 그 네티즌들이 가끔 드라마 이제 광이신 분들은 드라마의 한 장면을 그 캡처를 해가지고 네. 블로그에 올려놓고 자기 이제 뭐 논평을 달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그 드라마에 대해서 생생한 어떤 논평을 하기 위해서 드라마의 한 장면을 갖다 썼다. 요건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드라마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드라마의 뭐 동영상을 그 논평도 하지 않고 논평도 하지 않을 자기 거면서 블로그에 다 자기 블로그에다 그냥 갖다 놔서 사람들이 와서 그걸 보도록 한다. 이게 이제 이런 건 저작권 침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네. 뭐 저기 손흥민 뭐 골 동영상 네. 제 블로그에다가 이제 그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 많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통 이제 끌어다가 거기다 네. 쓴다라거나 그러니까 유튜브에 있는 것도 그걸 뭐 논평 없이 그냥 올리면은 그 저작권 침해 일 가능성이 매우 유튜브에 높습니다. 있는 것은 그 저거 아닌가요? 그 CLC라고 그래요. CLC? 그 CCL CCL? 예, 예. 그 뭐의 약자죠? Creative Commons License라고 해서 그 저작자가 아예 처음부터 저작권을 포기한 건 아니고 보통은 이제 풀어준 CCL 거죠? 라이센스가 여러 단계가 있는데 이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게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변형하지 마라, 그리고 누가 저자인지 꼭 표시를 해라. 요 조건만 지키면 마음대로 갖다 쓰도록 하는. 네. 참고로 제 블로그에 있는 것도 저는 CCL 표시는 안 했지만 네. 제가 거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저자 표시만 하면은 마음대로 갖다 쓰세요. 그런 건 이제 제가 그렇게 해놨습니다. CCL. CCL의 그거는 한 종류를 이제, 제가 네. 했다고 볼 수 있죠. 그 유튜브에 있는 건 되게 그런 거 아닌가요? CCL? 갖다 다 많이 쓰잖아요. 유튜브에 있는 걸 갖다 쓰는 거는 이제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유튜브에 애초에 올라 있는 것들이 그 드라마 캡처해서 많이 올리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논평을 목적으로 한다라거나 그런 게 아니면은 이제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는데 유튜브는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그 문제가 해소되냐면 유튜브 창이 작잖아요. 네. 그래서 크게도 만들 수 있는데. 아니 크게 하면 해상도가 또 떨어지죠. 그래서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목표가 뭐냐면은 창작자가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창작자가 어떤 창작물을 쓰면 그것으로부터 그 어떤 이득을 취해가지고 다음 창작을 또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제 저작권법을 만든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이 유튜브에 뭐 자기가 뭐 찍은 영화인데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방송국에서 힘들게 저기 중계한 뭐 스포츠 경기 동영상인데 그거를 이제 유튜브에 올린 거는 그 방송국이나 무슨 영화 감독이 저작권 침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네. 유튜브에 올린 거는 창이 작고 네. 그리고 그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시간이 아주 짧아서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저걸 봤으니까 내가 이제 뭐 원 작품은 안 봐도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도리어 원 작품을 보고 싶도록 하는 그런 이제 긍정적 효과가 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린 그 짧고 작은 동영상들은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CCL 표기가 돼 있는 건 다 갖다 써도 되는 거죠. CCL 표기된 건 그렇죠. CCL 표기된 거는 그 CCL의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만 지키면.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건 어때? 이제 드라마의 한 장면을 그대로 캡처해서 패러디를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패러디가 대표적으로 그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거죠. 뭐냐면 안 걸려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그 우리가 공정이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패러디는 아예 동영상으로 만들어도 되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창작물이 있으면은 그 창작물이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감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감흥과 완전히 다른 감흥을 네.
전달하는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면 그거는 원 창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 아, 그건 새로운 창작물이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 자료화면 준비가 됐나요? 아, 그래요? 그건 새 창작물이에요? 네. 그럼 원저작자가 그 저작권 주장은 못해요? 저작권 주장을 못하죠. 아, 예를 들어 그렇게 사용된 것에 제가 대해서. 이번 주에 주간동화에 글을 써줬는데 무슨 네. 글을 써주냐면 그 전라남도 박준영 지사한테 그 전라남도 도의 의원이 물을 낀진 그런 사진 장면이 있었어요. 모 신문사에. 근데 그거를 SNS에서 사람들이 너무나 재밌게 패러디를 해서 박준영을 완전히 죽여놨더라고요. 거꾸로. 예, 완전히 그렇게 죽여놨어요. 근데 그 패러디가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발칙해요. 육회 그래요? 발칙 통쾌해서 여하튼 제가 그거를 그대로 SNS에서 캡처해서 동아일보에 써줬어요. 주간 동화에. 그거는 어떻게 되죠? 원 사진이 전달하는 감흥과 완전히 다른 반대죠. 감흥. 예. 예, 예. 그거는 그런 이제 거를 박준영 하면은 지사한테 무리하게 던진 건데 예. 이건 거꾸로 박준영 지사가 그 세를 받아도 너무나 싸다 이런 패러디였어요. 저작권 침해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법률 상담을 해드리긴 어렵고 그 정도는 저작권 침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료 화면 이따가 네. 나오면 네. 한번 보여주시죠. 보여주세요. 예. 이거요. 네. 예. 데미 무어가 임신했을 때 이 사진 굉장히 센세이셔널했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임신한 여성은 타부시 돼가지고 사실은 뭐 잡지고 텔레비전이고 나오는 경우가 없었는데 네. 그걸 아예 나체로 그렇게. 그리고 이제 보면은 뭐랄까 좀 여성의 뭐랄까 위대함, 네. 그러니까 그 산모의 위대함을 이렇게 보여주는 좀 네. 여신, 뭐 그리스 여신상과도 비슷하게 이렇게 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찍은 거고 네. 매우 유명한 베니티 페어라는 전 세계에서 팔리는 잡지에 표지가 네. 됐었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진 봐주시죠. 네, 저게 남자분이 네이키드 건이라고 이제 아주 유명한 그 매니아들은 잘 아시는 슬랩스틱 그 영화죠. 네. 레슬리 닐슨인가 저 배우가 그 영화에 지금 완전 상업 영화죠. 상업 그렇죠. 영화에 광고용으로 썼습니다. 똑같은 포즈로 예, 예. 남자가 임신한 예. 여자의 모습으로. 네. 네. 근데 여기서 데미모하고 포즈가 똑같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 사실은 베낀 양을 보면 네. 자 많이 베꼈나요? 적게 베꼈나요? 전 100% 아니에요. 많이 베꼈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거 저작권 침해가 아닌 거죠. 왜요? 패러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그 광고를 네. 왼쪽 사진에 왼쪽 사진과는 다른 완전히 패러디다. 새로운 창작물로 새로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작물이다. 전달하는 감흥이 다르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왼쪽에서는 여성의 아름다움, 뭐 그렇죠. 위대함, 네. 생산의 아름다움 뭐 이런 걸 했다면 오른쪽에서 전달하려고 했었던 메시지는 뭐죠? 모르겠습니다. 보시고 판단하시죠. 네. 참고로 코미디고, 네. 뭐 뭔가 네이키드건 해갖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네. 패러디라는 게 이제 원작을 전혀 그러니까, 다른 의미의. 그렇죠. 다른 의미인데 원작이 뭔지를 알아야 사람들이 웃게 되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왼쪽에 있는 사진이 없는데 오른쪽만 보고 사람들이 웃지는 않겠죠. 그렇죠. 근데 왼쪽에 있는 그 왼쪽을 본 기억을 가진 사람한테 그 사람이 어떤 기대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걸 보여줌으로써 충격을 주는 게 이제 패러. 그거하고 똑같네. 박준영 지사가 물세례를 받아서 그렇죠. 박준영 지사가 그 사람이 의회에서 고발됐는데 지금 무혐의인가 뭐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거꾸로 패러디한 것은 박준영 지사는 물 먹어도 싸다 이런 쪽의 패러디였거든요. 왜냐면 그 전에 이제 그분이 전라도가 비성적인 투표를 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마치 그런 종류의 패러디였었는데 그 사진 저도 본 것 같아요. 네. 물 뿌린 다음에 이렇게 좀 젖어 있는 그 단상에서. 단상에서 그 의회 단상에서. 그렇죠. 원 사진은 조금 이렇게 심각하고 네. 뭐랄까 좀 적대적이고 네.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걸 이제 좀 웃기게 웃기게 해서 그걸 제가 동아일보에 갖다 썼거든요. 주간 동아일 괜찮은가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근데 더 중요한 건 제가 갖다 쓴 거는요. 패러디 사진 그렇죠.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패러디 사진을 만든 사람은 우선 패러디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고 네. 제가 갖다 쓴 부회장님이
갖다 쓴 건 논평을 위해서 갖다 쓰셨다면 그건 맞아요. 저작권 침해가 아니죠. 기사에 그 이런 내용을 그렇죠. 설명하기 위해서. 네. 그거는 괜찮은데 음. 그냥 패러디 사진을 제가 갖고 있다. 이거는 저작권. 아니 뭐 갖고 있는 건 우선 저작권 침해가 아니고. 근데 이제 자 보세요. 저희 위키트리가 누구나 오픈 플랫폼이에요. 누구나 기사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위키트리가 하나는 남의 명예훼손. 그래서 명예훼손인 것 같으면 바로 저희가 블로킹을 시켜요. 그래서 법률 고문한테 저희가 바로 그것을 토스해서 이것이 명예훼손인지 아닌지를 검토한 다음에 다시 기사를 노출하든지 안 하든지 하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좀 애매할 때 이것이 실질인지 아닌지 모를 때 그럴 적에는 저희가 일단 맞고 추가 취재 들어갔다 이렇게 해요. 이제 마지막이 저작권 침해예요.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근데 뭐 어떤 언론사나 뭐 블로그에서 이렇게 긁어서 옮겼을 때 부분적으로 뭐 두세 줄이라도 불려서 옮기면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이것은 어디에서 따온 것입니다 하고 이제 자동으로 오면서 블로킹 돼버려요. 저희 시스템은. 그런 기술이 있어요? 네, 저희 위키트리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알아요? 딴 데서 긁어온 거를? 다른 소프트웨어로 계속 돌려요? 소프트웨어로 검색 올릴 소프트웨어. 때마다? 네, 검색 소프트웨어. 그러면 이제 위키트리에 그 일반인 기자가 이제 글을 쓰려고 할 글을 쓸 때 딱 해서 기사 등록 딱 누르면은 소프트웨어에서 딱 봐가지고 바로 떠요, 바로. 어디 딴 데 있는 거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김영준 씨의 해명 기사가 나왔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누가 기사 썼는데 그것을 자기가 전체를 다 자기가 치지 않고 그 중에 뭐 한 세 줄이라도 예컨대 동아일보에서 따왔어 붙였어요. 그러기 쉽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그 기사를 딱 저장을 해서 등록을 하는 순간에 이건 동아일보 매도 며칠자의 기사에서 있는 겁니다라고 바로 뜨면서 기사가 블로킹 돼버려요. 저희 검색 시스템으로.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그렇게 또 어렵진 않겠구나. 네, 그리고 저희는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왜 그걸 하냐면 하는 이유가 저희 같은 인터넷 매체를요 끊임없이 지켜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파파라치처럼. 그래갖고 저희를 고발을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었냐면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예 그런 인터넷 매체들만 집중적으로 보면서 특정 변호사 폼하고 법무법인이 껴있죠. 법무법인이 껴갖고 내용 증명 보내고 내용 법인 보내고 500만 원 내놔라. 사진 하나에 뭐 200만 원, 예, 사진 두 개니까 400만 원 뭐 이렇게 이런 오죠. 식으로. 예, 근데 그 본인이 자기가 그 소유권자도 아니에요. 소유권자인지 아닌지는 뭐 불분명하죠. 네, 근데 저희가 한번 어떤 사람이 그 중국에 사진을 갖다 넣었어요. 중국에서 나온 사진을. 근데 그게 못 걸러졌어요. 다 못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딱 바로 왔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 회사 대표가 안 갔더니 500만 원 때려줬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갔어요. 가갖고 싸웠어요. 저희는 결국 이겼어요. 저희가 이겼는데 왜냐면 그것이 인지된 순간에 바로 내렸다. 그건 나중에 인지가 됐어요, 결국은. 그래서 인지된 순간에 내렸는데, 그러니까 한두 시간 떠 있는데 그새 캡처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전담으로 해서 밥 먹고 산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경찰을 갔더니, 그렇게 해서 밥 먹고 산 사람이 너무너무 많대요. 남의 저작권 침해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죠. 그리고 사실 피해자들이 지금 이렇게 위키트리 같은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고등학생들, 일반인들, 블로그에 사진 같은 거, 또 기사 같은 거 올리면은 그런 식으로 위키트리아 변호사가 있으니까 가서 싸웠지만 그거 안 싸우고 그냥 돈 내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렇군요. 저희는 싸워서 결국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려는 말씀인데 남의 거를 갖다 썼다고 해서 다 저작권 침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 부분 쫄지 마세요. 저작권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문화예술의 창달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의 창달은 만든 사람한테 일정한 동기부여를 해주는 면도 있지만 다른 한 면은 그거를 그 대중들이 자유롭게 향유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그 문화 창달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 향유의 일부분은 뭐냐면은 원창작물 있으면 그거를 자기가 변형도 해보고 그걸 가지고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고 뭐 아시겠지만 그 셰익스피어의 대부분 작품들이 그 민화를 짜깁기 했다는 거. 또 괴테의 파우스트도 독일 민화를 짜깁기 했다는 거. 우리 다 아는 예, 거잖아요. 결국 이제 알라바마 예, 천일야와 이런 것들도 다. 예, 알리바바. 그래서 그 문화 창달은 그렇게 되는 거라서 이미 법에 그래서 원래는 창조는 모방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이미 남의 거를 갖다 쓸 수 있는 통로를 많이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2009년 대법원 판례까지 나왔습니다만 그 저작권법 7조에도 있고 단순한 사실을 전달하는 보도는 네. 저작권으로 보호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케이스였냐면 연합통신 기사가 있는데 네. 그 기사를 어떤 지역 신문에서 돈 안 내고 썼군요. 네, 기자 월급을 못 주니까 그냥 그걸 그대로 갖다 신문에다 실은 거네요. 그건 안 되죠. 연합통신은 회원사만 갖다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 중에 상당 부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요? 그럼 연합 거 막 갖다 써도 돼요? 안 되는데? 그러니까 단순한 사실 보도를 하는. 예를 들어서 그 기자의 어떤 그 창작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기자의 의견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은 이제 보도 자료. 단순한 사실 보도. 그러니까 예를 보도 들어서 자료. 뭐 지금 이제 김용준 네. 그 김용준 지명자가 사퇴했고 사퇴의 변은 이렇다 이렇게 쭉 얘기하고 뭐 박당선인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사실만을 그냥 보도하는 것은 스트레이트 기사는 괜찮다. 네, 헬스 기사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 블로그에 스크랩해도 좋고 신문사들이 사실 갖다 써도 괜찮고. 아 그래요? 대신 기자의 저희 저희 연합통신 회원사들 그러니까 저희 돈 내는데요. 매달. 왜냐하면 갖다 쓰면서. 그 기사들 모든 기사들이 그런 게 아니니까 모든 기사들이 단순 사실 보도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드리려고 했던 말씀이 저작권은 이렇게 진실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을 보호하지 않고 허구를 보호해요. 허구.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뭐냐면 허구가 뭡니까? 소설 쓴데 허구를 말할 때 소설 쓴다 그러죠. 소설, 시, 영화, 창작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 없는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 이걸 보호하는 거지. 실제로 있었던 일을 그러니까 그야말로 창작물을 보았다 이런 그렇죠. 얘기. 어떤 작가의 창작자의 상상력에 의해서 나온 것을 그렇죠. 보호하고 그 사람의 지적재산권을 인정한다 이런 얘기인 제가 거죠. 예를 들어서 무인도에 가서 뭐 50일을 버티면서 뭐 어떤 모험을 하고 돌아왔다. 그 얘기를 제가 막 떠벌렸어요. 그 실제 있었던 사실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이 영화를 만든다거나 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한테 허락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전효옥 씨도 괜찮겠네요. 네? 전효옥 씨. 전효옥 씨는 그 책 보고 그대로 갖다 썼다는 거 같아요. 그거는 이제 원고 보고. 그거는 책 자체가 창작물이니까. 제 얘기는 저의 경험. 경험. 저의 경험 자체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다거나 소설 쓴다거나 또는 기사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은 제가 어떤 예술적인 영감을 받아서 없는 걸 만들어낸 게 아니라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어떤 물리적 욕구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무인도에 가서 집을 짓고 뭐 뭘 잡아먹고 사냥을 하고 그랬던 거기 때문에 제가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은 그건 예술이 아니거든요. 예술은 필요해서 한 게 아니라 영감을 받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단순한 사실이나 진실은 다 써도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정말 그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창작물을 철저하게 보호하겠다 이런 뜻이라는 그렇죠.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시작하기 전에 부회장님 드레스가 예쁘다. 오늘 뭐 그 다음 일정 때문에 특별히 하고 나와서 제가 그 멘트를 했었는데 옷 예쁘잖아요. 의류 디자인도 저작권 보호는 안 됩니다.
아, 의류 디자인. 예.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은 인터넷에 명품 보면은 막 그 카페에서 만들어도 되겠네. 명품. 그렇죠. 명품 디자인. 그러니까 명품 상표를 똑같이 하는 거는 상표권 침해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상표가 없는 의류 디자인만 베끼는 것은 이건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아, 왜냐하면 의류는 네. 이 남성 그래요? 옷도 보세요. 남성 옷도 그래요? 보면은 항상 V 네. V 깃이 있고 단추 앞에 두 개, 세 그렇죠. 개, 네. 더블 브레스트냐, 싱글 브레스트냐, 팔이 달려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필요에 의해서 통제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디자인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샤넬 그러면 샤넬 디자인의 모양이 있잖아요. 그런 거 막 해도 돼요? 샤넬 옷 네. 샤넬 옷 같은 여자 거, 경우도 여자 거요. 네, 옷 같은 경우도 옷은 대부분 사실 대부분이라기보다는 이 옷의 디자인은 그 기능성 옷이 수행해야 되는 기능성에 상당히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 역시 필요의 산물이지 네. 예술적 영감의 산물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그거 좀 이상한데. 네,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은 그 짝퉁 옷, 그렇죠. 샤넬풍 뭐 이런 거. 짝퉁 그거 신발, 맞더라고요. 뭐 페라가모 풍뭐 네, 이런 거. 짝퉁 옷, 짝퉁 신발 대신 만들어주는 그런 사이트인데 그거 전부 다 합법입니다. 아. 상표가 보이면 그때 불법이에요. 아, 그러니까 상표만 안 보이면 된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방, 짝퉁 단속할 적에 그 상표만 없으면 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똑같이 지금 만들어도 되네. 지금 그래서 구찌 신발 신으셨는데 저희 그 G자가 이게 상표로 아마 등록이 돼 있을 거예요. 아, 그런가요? 저게 없이 그 G자 대신 뭐 V자를 하고 다른 디자인 신발 디자인을 똑같이 한다? 저작권 침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런 이런 게 이제 또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이게 네티즌들 좀 들으시라고 하는 건데 가끔 그 폰트 저작권 때문에 폰트도 그거 문제네요. 네, 폰트 저작권 때문에 뭐 그래서 저는 조선일보 폰트는 무료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자 쓰거든요. 잘하셨습니다. 네, 그거 무료 배포하더라고요. 조선일보 들어가면. 폰트도 역시 이건 좀 나라마다 다르지만 폰트도 딱 글자를 보면 저게 A자인지 B자인지 C자인지 빨리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폰트도 예쁜 게 있고 안 예쁜 게 있겠죠. 맞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폰트의 기능은 글자가 뭔지를 인식할 수 그쵸, 있게. 정보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기능성이 뭐랄까 그 예술성을 압도하는 네. 그런 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럼 폰트 써도 갖도 돼요? 안 되는데? 폰트 그 모양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해요. 그 안상수채 이런 거 막 갖다 쓰면 안 돼요. 아니 써도 돼요. 그거를 그래요? 그 그림을 똑같이 흉내낼 수 있으면 쓰면 돼요. 보호되는 건 뭐냐면 그 폰트를 구현하는 폰트 파일. 그거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갖다 쓰면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 그거는 이제 라이센스 받아야 되는데 안상수채가 너무 예뻐서 제가 안상수채를 그 소프트웨어로 새롭게 구현을 했다. 그건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새롭게 만든 그 폰트 파일을 딴 사람들한테 팔아도 문제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럼 안상수 미국도 씨가 그렇고. 그거 그렇게 열심히 못들어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폰트 파일로 그 만들어내는 그 노하우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은 제가 요즘 이제 그 왜 앤디 워홀 있잖아요. 앤디 워홀의 작품 중에 뭐 캠벨 이런 거, 그 토마토 주스 뭐 이런 거, 그 그린 거 있잖아요. 미국의 그 물질적 상업주의를 그렇죠. 그 크리틱하기 위해서. 저희 시간에서도 얘기 한번 했었죠. 네네. 네. 그런데 그 앤디 워홀 그림을 그대로 패러디해서 그리는 작가가 있어요. 저작권 침해 아닙니다. 근데 그걸 한국에서 얼마 전에 그 작품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 앤디- 사람인데. 아니 앤디 월홀은 뭘 한 것 같으세요? 앤디 월홀도 캠벨 숲 통조림 디자인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패러디인지 오마주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걸 갖다 그대로 앤디 그렸죠. 월홀도 갖다 쓴 거죠. 네, 근데 또 어떤 한 작가가 그 앤디 워홀 거를 그대로 갖다가 해고 자기 이름을 붙였는데 그걸 전시해서 팔더라고요. 가나화락에서.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 앤디 워홀 걸 이렇게 막 똑같이 그려서 팔아도 되냐 그랬더니 그냥 패러디라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요? 문제 없습니다. 그럼 막 남의 작품 막 모사해서 그려도 되겠네요. 새로운 창작, 문화 창달, 그러니까 문화예술의 창달에 기여하면
난 근데 그거 왜 사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거는 왜 사냐고 그랬더니 짝퉁 가방도 사는데 뭐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짝퉁 가방은 우선 다른데, 불법이고. 그건 다른데 이제 그분 말씀은 앤디 워홀의 이제 해석을 앤디 워홀 작품이 지금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것에 대한 비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또 다른 우상이 만들어져. 비난을 하기 위해서는 그 비난 대상을 보여줘야 비난을 할 수 있죠. 아무튼 그건 괜찮다. 네. 그 전시회 제가 갔었거든요. 네. 그러면 뭐 웬만하면 저작권법에 걸릴 게 없네요. 그렇게 생각하고 사셔도 좋고요. 네. 네. 근데 이제 필요한 이상을 네. 사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쁜데, 제가 또 뭐 생각해 보니까 우리 저작권 다시 한번 하죠. 제가 보여드릴 게 되게 많은데. 다음번에 뭐가 있었냐면, 자료를 먼저 보내주시고 네. 그때 좀 더 2부를 하자. 뭐 2부. 네, 뭐가 있었냐면 80년대인데 어떤 이거 뭐 실명 얘기해도 좋죠. 그 직장인이란 잡지의 대표인가 편집장인가 그분이 이제 일본에 갔다가 네. 일본 잡지에 좀 야한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 일본 잡지가 한국 여성들이 한복을 입고 누드. 근데 누드인데 이제 좀 뭐 예술적인 누드입니다. 사진을 실은 일본 잡지를 봤어요. 근데 이제 그때 분개를 하셔가지고 우리나라가 한복 모독과 한국 여성 모독이다 이렇게. 아니 그리고 위안부, 그렇죠. 위안부. 네, 뭐 정신대 이제 성노예라고도 합니다만 그런 어떤 성착취도 당했고. 근데 어떻게 일본 남자들이 한국 여성 한복 입은 한국 여성을 보고 침을 흘리도록 내버릴 수가 있냐. 이걸 비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직장인 잡지에다가 그걸 비판하는 그 기사를 내셨는데 그 기사에다가 원 잡지에 있는 사진을 그대로 실으셨어요. 이 누드. 근데 안 돼요, 그거는? 그거는 비판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놓고 사실은 직장인 잡지 사보는 분들이 또 그걸 보고 원 잡지의 어떤 그 선정적인 모습 그걸 그대로 보고 향유하실 거 아니에요. 즉 뭐냐면 비판을 핑계로 상업적으로 사용했다. 그렇죠. 비판을 핑계로 잡지에 부수를 올리기 위한. 비판을 핑계로 원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이건 저작권 침해다. 이건 공정한 이용이 아니다. 그걸 일본 잡지에서 걸었나요? 아마 그 사진을 찍으신 분이 국내 사진 작가 분이세요. 그 사람은 정신이 빠졌나? 왜 그런 사진을 찍었어요? 아니 사진 작가가 뭐 그런 정도 창작도 못하나요? 아니 그리고 자기는 그게 뭐 일본 잡지에 실지 어쩔지 모르셨을 수도 있고. 근데 참 이거 조금 노는데요. 네. 그 위안부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영어로 컴포트 워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거 단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컴포트 워먼이라는 공식 용어가 컴포트 워먼이더라고요. 미 의회에서도 계속 컴포트 워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섹스 슬레이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거는 지금 무슨 위안을 해요? 위안을 할머니들 스스로가 이제 이 성노예라는 단어에 대해서 싫어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위안부는 더 싫잖아요. 근데 그 단어 사용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세계적으로 쓰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것이 옳다라고 지금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다 위안부라고 쓰고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의회에서나 미국의 모든 언론 다 컴포트 워먼이라고 쓰죠. 이건 좀 얘기가 빠졌는데 나중에 좀 정리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잡지의 그 판매를 위해서 오히려 그렇죠. 이용을 했다. 그 비평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근데 이게 참 복잡하네요. 뭐 엘비스 프레슬리 다큐멘터리를 만든다. 어떤 미국 회사에서 비디오 다큐멘터리를 만든다고 해서 다큐멘터리 뭐 9부작인가 12부작인가 이제 만들었어요. 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엘비스 프레슬리의 생애에 대한 논평보다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공연 실황 이런 것들 얻어가지고 그거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엘비스 프레슬리에 대한 논평을 보기 위해서 그 다큐멘터리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엘비스 프레슬리 공연 실황을 보기 위해서 그걸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럼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하죠. 상업적으로 이용. 알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네. 다음 주에 2부 자료를 좀 미리 보내주세요. 아, 예. 이건 그렇죠. 보니까 자료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네.